네, 말씀드린 대로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월간 왕 중 왕을 뽑고 있는지 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2분씩 나오십니다.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봐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집계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이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고요. 7월에 왕 중 왕은 이미 뽑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가 궁금한데요. 그에 앞서서 2주 만에 오셨기 때문에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성대 전문가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이성대 전문가님, 자화전자 새로운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2주 만에 4%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지만 물량을 한 15% 정도밖에 못 잡은 모습입니다. 자, S-오일은 두 번째나 트라이를 했는데 재매수에 실패했고요. 한섬은 2주 전에 10% 이상 수익을 보고 이제 팔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휴비스도 편입에 실패했네요. 안타깝습니다. 결국 잡힌 물량은 자화전자 15%밖에 없는데 그래도 플러스지요? 자, 가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의 타겟팅을 했길래 매수가 안 됐을까요? 일단 주요 관건은 S-오일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95,000원에 한 번 해서 안 잡혔기 때문에 103,000원, 99,000원 나눠서 살려 했었는데 105,000원 밑에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섬은 뭐 아직까지 좀 조용합니다만 일단 잡히지 않았고요. 지난주에 뭐 잘 팔았다 생각도 일단은 듭니다. 휴비스의 경우에는 편입 실패했어요. 외국인 매집, 수급, 저평가, 메리트가 3종 세트로 있었었는데 일단은 못 잡았습니다. 갭상승으로 뛰고 아직까지도 많이 빠지지 않은 휴비스입니다. 자화전자는 그러나 4%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비중을 많이 못 잡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동화약품, 게임하이 각자 두 번씩 다 샀기 때문에 물량이 좀 두 종목이 크게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이 LG전자 그리고 지주회사 LG에 이어서 또 편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나 미래나노텍이 10% 이상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LG디스플레이는 제 기억으로 2주 전에 3%대 수익이었는데 13%로 앞에 일자가 달려있네요. 자,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큰 폭으로 수익이 개선된 LG 디스플레이와 미래나노텍은 편입 날짜가 8월 3일인데요. 단기적으로 아주 싸게 최저가에 잡았다는 느낌입니다. 매수가가 너무 좋고요. 수익도 두 종목 모두 두 자릿수입니다. 동화약품 수익이 조금 준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61선에서 언제나 반등 좋기 때문에 기대를 또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참 안 잡히네요. S-오일 크게 눌림 기다렸던 것도 아닌데 이 종목 네.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 S-오일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난주였죠. 그러니까 예. 지지난주 매수가 안 되고 11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좀 약간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가격이 안 네, 왔어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일단 강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조정식 또 매수 관점으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3번. 네, 할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S-오일 네. 새로운 편입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10% 수익복 팔고 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한섬도 이제 네, 한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장이 상당히 좀 많이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밀리면 다시 올라오는, 즉 어떻게 보면 사놓으면은 이제 손절가까지도 밀리지도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섬 같은 경우에도 밀리면은 분명히 좀 잡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주에 이제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 지난주에는 일단 쉬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기회가 있었으면은 뭐 이제 다시 출연을 해서 뭐 이제 어떻게 대응하겠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2주나. 네,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뭐 포트를 그냥 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네. 뭐 방치를 해놓은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뭐 오늘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혹시 한섬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이제 목표 그 구간대로 한 28,000원대 정도까지는 뭐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비스가 이게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딱 이틀 뒤에 추천 이틀 뒤에 급등해서 그냥 빠지지도 않고. 맞습니다.
안타깝게 이 방송에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실제 저희 회원분들은 뭐 이제 사셨군요. 그렇죠. S-오일이나 뭐 한섬유나 다 일단 S-오일을 다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덜 이제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이 방송에서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꾸준히 계속 들어왔고 이제 대주주 물량이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주주 물량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상승하기 위한 옆으로 이제 횡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약간 좀 추격해서 사셨던 분들 계시다면 목표가 뭐 한 11,000원 정도까지 해서 원래대로. 대응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하게 뭐 이것도 이제 원하는 비중만큼은 못 잡았습니다만 자화전자 다시 추세를 진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이제 매매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시장 조정받으니까 전일하고 전전을 다시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 최근에 블록으로 한 11,400원대 130만 주 가까이 가져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밀려봐야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조정시 매수해서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고 저처럼 이제 추세적으로 좀 가져가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단기로도 중기로도 모두 다 적합하다. 자화전자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S-오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현 시점에서 적정한 매수 가격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엔 박준환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사실 뭐 수익이 준 종목도 굉장히 크게 불어난 종목도 있는데 2주간의 공백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AS 기회를 아예 못 드렸으니까요. 아니 뭐 다 아는 종목인데요. 뭐 한 달 내에 예. 비중이 좀 많은 게 수익률이 안 좋네요. 예. 예,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좀 중대형주가 같다. 지수 관련주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중대지수니까 뭐 동화약품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요. 잠시만 봅시다. 동화약품이 뭐 지수랑 정말 상관이 없죠.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다시 이제 바닥 형성하면서 다시 가겠죠.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물량을 딱 잡아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보면 물량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 보이시죠? 이런 게 보통 이제 매집하는 과정이에요. 네. 보통 보시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주봉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4,000원 얼마 때부터 그냥 아주 거북이처럼 가고 있죠.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을 하나 딱 끊어서 드리고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6,000원까지는 여러분들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6,000원까지.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든지 간에 뭐 많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주식이라는 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면 돼요. 다 왔다 싶은데 결승점에서 99%의 투자자들은 모든 걸 다 놓거든요. 네. 매집주나 뭐 상당히 고수익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0원이 돼야 그때 결승점에서 뭔가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들고 가시면 되고요. 또 못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물량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조심해 가면서 하세요. 많이 들어가면 또 천천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아이를 잠깐 볼까요? 게임아이가 상당히 좀 수익이 났는데 또 주춤거리고 있죠. 보세요, 만 여러분들. 원까지 가는 것 예. 같았는데. 예. 제가 강 세장이 좀 단기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제가 시초가 매매를 사실은 거의 몇 번 안 했잖아요. 거의 안 한 거. 왜냐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런데 이렇게 잡은 사람만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단기적 저점.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 보십시오. 이렇게 잡고 있어야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이런 데서 어설프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매일같이 보는 자체도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이번에 단기 상승장에서도 상당히 매수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걸 보셨을 거예요. 많이 우량주를 놓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주식을 좀 분할로 싸게 사는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게임아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게임아이즈가 자 이것도 단기로 본 게 아니고 중기로 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뭐 이 빨간색 보면 383 기법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383에서 지금 뭐 크게 흔들림은 없잖아요. 제가 뭐 딱 이래 보면요. 그리고 앞전에 넥슨에서 NC소프트에서 그때 인수합병 나왔을 때 지분 취득했을 때 큰 거래량 발생시면서 그 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잠재 여러분들 바이러스 아시죠?
세균 같은 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일정 잠복 기간을 지나서 그게 발생을 하잖아요. 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약간 안 좋은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좋은 거니까 이건 예. 좋은 바이러스니까요.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고 상승 바이러스. 상승 잠복 기간을 거쳐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팬더메타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계속 실적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LG 디스플레이를 봅시다. LG 디스플레이 아직까지도 실적 안 나왔죠. 뭐 3분기 쪽 실적이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교훈 삼아 봐봅시다. 이거 보면서 과연 여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거의. 100%에 한 10%도 없어요. 왜냐하면 왠지 아세요? 컴퓨터 보고 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누구 전설적인 투자자가 이랬죠. 진정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아니라 수면제라고. 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볼 때마다 수면제를 먹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쉽게 사고 파는 습관을 상당히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좋은 걸 잡았으면요. 미수가가 오지 않았으면 손절가가. 그렇게 하시고 미래 나누통 뭐 저평가해가지고 코스닥 종목 하나 집어 넣어봤죠. 뭐 미래 나는 게임 하이는 재료주, 동아약품은 저평가 지수 방어주, 그리고 미래 나노텍은 또 저평가지만 코스닥 스몰캡,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지수 관련주죠. 네. IT. 제가 그래 골고루 담아봤거든요. 한쪽에다가 뭐 장이 올라가는데 대응주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미래 나노텍도 여러분 보세요. 보시고 이런 흔들림 속에서 뭐 이게 이제 갔었고 뭐 PBR이나 뭐 그 자회사 쪽에서 기술력이나 상당히 앞으로 좋은 게 많아요. 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봉으로도 뭐 전혀 여러분들 뭐 장이 지금 살짝 꺾였지만 그 지수에서는 11선 뭐 음봉으로 터치 못하면서 오늘 뭐 이꼴에 달렸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수 관련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다. 네, 정고점도 아주 잘 예, 뚫어냈네요.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주식이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아요. 네. 급등 나가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못 팔고 내렸지 않습니까? 주봉에서도 크게 문제 없고요. 아마 그 제가 9,000원까지는 여러분들 무난히 또 갈 수 있으니까요. 뭐 지금이라도 뭐 많이 편입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항상 올라가 있으면 조금씩 사면서 내려올 때 잡는 습관을 드십시오. 그리고 LG학 제가 편입을 못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LG학이죠. LG학을 제가 보니까 31만 원 보니까 왜 제가 못 잡았냐고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제가 추천한 다음에 며칠 동안 2, 3일 동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 가격이 더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승을 안 하고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이 가까워지는데 상승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그 밑에다 대놨던 가격이 멀어지니까 네. 그 아마 중대형주 그 지수 관련주들 많이 체결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121선하고 여러분들 뭐 골든클로스 21선하고 발생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요. 뭐 크게 정유주 지금 기름값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정유소 쪽에서 가서 여쭤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당분간에 기름값이 쉽게 떨어질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 2, 4분기 때 그 정유 마진이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네. 기름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2, 300원 정도. 그런 부분에서 3, 4분기 때는 좀 이렇게 기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 시에 아마 매수하면은요,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국내 한 증권사에서요, 사실 네. 작지 않은 증권사였는데 투자 의견을 좀 내렸더라고요. 중립 잘 안 내는데 거의 뭐 사실상 이제 매도 의견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중국 쪽 경기가 계속 안 살아나니까 LG화학이 하반기에 고개 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시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지만 증권사 지금 한 90%가 다 틀리더라고요. 예. 예, 리포터 다 틀립니다. 2008년도에 아시잖아요. 모든 증권사에서 다 매수 추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싹 깡그리 됐잖아요. 예. 예, 그 증권사 내용에 추천을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런 말 할 때가 살 때예요. 예,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예. 제가 딱 보면 방송하고 그 일반적인 물론 또 그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좀 나름대로 그 반대로 하면서 증권사에서 추천을 그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은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추천을 안 했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개인들이 안 산다는 건. 결론은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보고 그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아직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지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도 보니까 뭐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뭐 크게 큰 변동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 부양이 시작되면 크게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여전히 LG화학은 35만 원 목표가 유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앞에 여기 잠깐 보시면 차트 잠깐만 보세요. 네. 예, 잠깐 보시면 뭐 이게 어디 이 저점에서 누가 심심해서 이렇게 물량을 받았겠습니까? 예, 보이시죠? 예.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좋은 평을 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심심해서 거액을 몇백억, 몇천억을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것도 가고 난 다음에 증명이 되겠지만요.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이런 신호들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손절사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춰가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기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AS 들어봤고요. 이젠 오늘의 관심주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이제는 오늘의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 S51 몇 %나 이번엔 잡으실 계획이고 얼마에 잡으실 네. 생각인가요? 일단 30%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이 30%를 매수를 하겠고요.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20% 먼저 사고, 그 다음에 10% 이제 살 텐데, 가격대를 뭐 이제 좀 요번엔 좀 사야 되니까, 20%는 이제 오늘 종가 10만 7천 원 정도 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10만 3천 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유 관련주들 이제 얘기를 잠깐 이제 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제 유가가 한 0.4% 이제 올라오면서 최근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연속적인 이런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꾸준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이라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요인에서 올라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미리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즉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특히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2,000주 정도 매도로 전환됐지만 네. 그 이전까지 그 산 규모로 봤을 때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 즉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8월 달인데 연말 되면 이제 또 배당 관련된 뭐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상승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번 1차 상승은 나왔지만 2차 상승이 이번 지수 올라오면서 저는 2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편입을 하겠고요.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면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제 10만 원대 99,000원에서 10만 원대에서부터 14만 5천 원대까지 거의 한 4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 1차 상승이 이제 완만하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급격한 피날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즉 지금까지의 1월달 상승처럼 완만한 상승이 지금 초기 단계에 지금 나왔다면 아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이 없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지금 현재 10만 7천 원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 20% 편입 그리고 이제 밀리면은 10만 3천 원 정도 해가지고 나머지 10%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밑에다 놓겠습니다. 손절 9만 6천 원 라인대, 저점 라인대 9만 6천 원 놓고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계속 동일하시네요. 이제 세 번째 매수 도전인데요. 네. 궁금한 것은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이제 2주 전에 네. 추세의 한 3분의 1밖에 안 왔다 하셨는데 네. 아직도 3분의 2가 남아 있나요? 지금은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총 이제 20%, 15%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네. 아직도 한 15% 이상 상승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에요. S-오일 얘기를 들어보았고요. 이제 S-오일을 한 30% 만약 다 잡는다고 했을 때 네. 자화전자 15%하고 현금이 한 55% 정도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더 채우실 건가요? 그 다음 종목 이제 넥센타이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넥센타이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타 이제 다른 기업들,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정도 이제 넥센타이어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예. 이런 관점에서 일단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518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9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기순이익도 291억으로 88% 증가를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분기 때는 아직 그 원자재가, 원자재 투입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3분기에서 4분기 때는 원자재 투입가가 거의 한 3% 가까이 좀 낮아질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진이 좀 더 남는 그런 상황이 3분기하고 4분기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 3,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새로 이제 중국 공장에서 아반떼 관련된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K3에도 이제 11월 달 공급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넥센타이어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 규모도 작고 그런 반면에 이 종목이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약간만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성이 이제 팍팍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많이씩 늘려봐야 그 늘어나는 규모가 뭐 10%, 20% 이렇게 늘어나지만 넥센타이어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20%, 30%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제가 넥센타이어를 일단 가지고 나왔고요. 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나왔다면 이제 한번 뭐 이제 19,500원대 한번 추천을 한번 했었을 텐데 예.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다시 밀리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차 21선 부근 왔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회원분들은 이미 또좀 이 종목은 전에 21,000원 이상에서 일단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9,500원대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21,000원대 매도를 했는데 한번, 예. 다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들은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데 특히 요즘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내용도 좋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즉 밀릴 때 매수하면 또 올라간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이틀 연속 밀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충분히 뭐 저점 매수 가격은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는 이제 전일 종가 2350원. 일단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제가 종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편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네, 일단 종가 기준으로 일단 잡고. 편입을 하겠습니다. 예. 2350원 일단 15% 편입을 하고요. 그리고 19,800원 밀리면은 10% 추가 더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너무 길게 잡지는 않고 한 15% 정도 잡아서 한 23,0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일단 잡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이제 살짝 전고점 넘기는 정도. 출렁이면서 올라갈 때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넥센타이어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인가요? 네, 한 종목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수가, 지수가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좀 풀로 좀 채우고 싶어서, 예. 한 종목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한번 편입을 했다가 이제 손절매를 한번 했던 그 종목인데요. 예.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BH라는 종목입니다. 아, 예. 이거 네, FPCB. 맞습니다. FPCB 관련 종목이고요. 동사는 이제 갤럭시 S3 관련된 모멘텀으로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갈만 하면 기관들 매도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FPCB 관련돼서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가장 좋은 게 이제 인터플렉스가 가장 성장성이 좀 높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BH는 좀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줬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바닥을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자화전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초창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9,000원대 초반이었었는데요. 네. 시장에서 이제 관심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지금 BH도 지금 주가상으로 기관들도 매도하고 안 좋지만 지수가 괜찮은 상황에서 기관 매도는 저는 매수 기회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7,050원에 끝났는데요. 오늘 이제 편입을 하는 걸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며칠 좀 3일 정도 아래쪽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7,050원대 비중 15%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6,900원에 2차로 10%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9,000원 정도까지, 예. 9,000원 정도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6,500원, 이전 저점 라인 때였던 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BH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차트상 약간 쌍바닥을 이미 다 형성한 것 같아요. 네,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좀 지금 자리가 추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재 전문가님은 이제 몇 개의 종목을 가지고 여러 번 샀다 팔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한번 재공략도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포트를 한 4종목 정도로 완성시키는 이성재 전문가님 포트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박준환 전문가님 LG화학은 못 잡았지만 뭐 미련 없이 보내고 오늘 새로운 종목 있으시죠? 그거에 앞서서 잠깐만 아까 제가 정유지에서 제가 좀 준비해왔는데 잠깐 예. 차트를 볼까요? 기름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 화학주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네네, 그럼요. 봅시다. 이때 그 2009년대 때 보니까 기름을 보니까 한 1,100원인가 1,200원 초반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한 2,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회원분 중에 주유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방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보여주면서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정유주를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 봅시다. 이게 뭐 정유주 별거 있습니까? 이거 보면 되죠. WTI 주도 있고 뭐 텍사스 주도 있고 두바이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는데 지금은 상승 기조지 않습니까? 원유가. 네. 그쵸? 딱 보면 일시에 보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정유주가 딱 보니까 우리가 정유주 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갔죠. 화학주가 딱 보시면. 예,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한 달 정도는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S-오일이나 GS나. 이런 거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유 유가가 꺾일 기세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달러 또 강세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락앤락인데 아무래도 중국 내수주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중국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6,000포인트에서 아니 이건 상하이죠. 봅시다. 주봉으로 보면 중국이 6,000포인트 부분에서 지금 한 2,000포인트까지 내려왔네요. 내려와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잠깐 일봉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도 2,080에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경기 부양을 하면 중국 내수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겠죠. 철강주도 좋겠고요. 당연히 중국 쪽에는 뭐 이렇게 건설이나 부동산 쪽도 아직도 많이 죽었다 하지만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중국 지수가 여러분들 2,000 지금 상하이가 2,100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딛고 올라서면 나름대로 근데 지금 하방 경직성은 보이네요. 보이시죠? 예. 이 부분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제가 오늘 락앤락의 추천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 쪽에 그 가맹점 프랜차이즈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락앤락에 대해서 그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해서 브랜드 및 유통망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중국 그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중국 소비재 그 수요 증가나 그 경기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주가 클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 생활 수준이나 앞전에도 그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수준이 좀 낮는데 네. 뭐 이런 고가 제품을 살 리가 있겠냐.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중국에요. 중국 상하이에 우리 대한민국 부자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도요. 중국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벌금을 물어요. 둘째부터가 이제 저희분들 아시는 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적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 아들 하나, 우리 자녀 하나 나오면 되게 잘 가르치잖아요.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아마 그 인구 부의 인구 그 감소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나 그런 식생활에 대해서 그 편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시장에서.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좀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래서 뭐 유보율이나 부채율은 뭐 락앤락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량한 재무구조니까 그 2015년까지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연평균 한 30% 정도의 고성장을 한번 잡고 있어요. 락앤락 네. 쪽에서. 국내 시장에서 뭐 해봤자 얼마나 사이즈가 크겠습니까, 파이가. 그래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유리 밀폐용기나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투자하고 그 투자하는 시점이 아마 3, 4분기나 4분기쯤부터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들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했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해야지. 예, 통합 차트. 봅시다. 락앤락 쪽도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락앤락이죠. 뭐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트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예, 마치 그렇죠. 대리운전 번호처럼. 예, 아침에 뭐 락앤락 좀 들어가라 또 그랬습니다. 한 1% 났는데 예.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면 좀 제가 또 좀 가족이 더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진짜 천천히 초바닥권에 있네요. 예, 싸잖아요. 일단 주식 싸면 파봅시다, 우리 앵커님. 진짜 주식이 진짜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시향도 중요하지만 일단 근데 주식은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 보면 다 저가에 산 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수익이 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보통 보면 이렇게 또 한번 뚫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조건들은 뭡니까? 일단 싸게 사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시향도 뭐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향이나 종목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수급이나 모든 게 주식을 싸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체크하면서 일봉을 보면 여러분들 골든 클래스죠. 5일선, 11선 내일 하면서 21선 쫙 이렇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오늘 뭐 당연히 안 봐도 수급 좋겠죠. 수급 한번 봐봅시다. 누가 들어왔는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예, 기관이 개인이 이제 좀 팔고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개인이 왜 팔았을까요? 예, 상당히 이상하죠, 여러분들. 개인은 더 사야 되는데 꼭 이런 현상이 부추깁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올라갈 때쯤이면 증권사는 계속 사고 팔게끔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보시고 주봉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주봉으로 여러분들 중장기 하니까 지금 4주 정도 계속 옆으로 쉬고 있죠. 쉬고 있으니까 5일선 아마 꺾이면 단기, 중기 추세로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 판단됩니다. 제가 오늘 매수가 한 3% 정도 올랐는데 매수가는 네. 매수가는 여러분들 오늘 26,500원이니까요. 26,000원으로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26,000원 정도 0% 정도 제가 제공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 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공간까지 33,000원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 공간 급락을 했죠. 예.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제가 25,300원 정도로 제가 잡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LG화학 네. 못 잡은 물량을 그대로 이제 락앤락으로 담으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자, 포트 꽉 찼는데요. 이성대 전문가님의 완성 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자화전자 그대로 홀딩이고요. 15% 담겨져 있었는데 SO일 세 번째 재매수 시도 넥산타이어 신규 편입 원하고 계시고요. BH도 25% 넥산타이어와 같은 비중으로 담고자 합니다. 현금은 다 잡히면 5% 정도 남아있겠네요. 자, SO일은요, 지금 한 추세 반 정도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시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앞쪽에 1차 매수가가 오늘의 종가 정도입니다. 오늘 종가 정도에서 일단 물량을 좀 많이 잡고 보자는 그런 전략이시고요. 넥산타이어는 2분기에 다른 종목 대비 같은 업종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을 전망이고요. BH는 지금 기관이 조금 파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남 전문가님 포트 봅니다. 동아약품, 게임하이, LG 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두 종목 미래나노텍과 LG 디스플레이의 수익이 굉장히 좋아진 가운데 락앤락을요, 못 잡은 LG화학 물량만큼 다시 한번 매수하려고 하십니다. 자, 락앤락은 중국 내수 소비재죠.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일단 연저점에서 하방 정직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도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습니다. 26,000원 정도 약간의 눌림 몫이 매수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종목들 얘기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는 시청자 퀴즈 이벤트 내드리고 물러갈 텐데 오늘의 퀴즈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국제 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경상수지, 2번 자본수지, 3번 무역수지, 4번 배수지. 네, 참여 방법은요.
예,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들어가서 퀴즈 이벤트 참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됩니다. 네, 추첨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윤프로 전문가의 급등주 소개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도요. 우리 한밤의 멘토 이성대 전문가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